곳곳에서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하며 신규 확진자는 280명이 발생했습니다. 좀처럼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내 신종 바이러스 상황은 이달 중순부터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 14일부터 신규 확진자 수는 103명에서 166명, 그리고 279명, 197명, 246명, 297명, 288명, 324명, 332명, 397명, 266명, 280명, 이렇게 12일 연속 세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2일 동안 새로 발생한 신규 확진자만 총 3,175명으로 3,000명을 훌쩍 넘어서 버렸는데 하루 확진자 수가 이렇게 열흘이 넘도록 세 자릿수를 이어간 것은 지난 2월 말부터 3월 중순 사이에 대구와 경북을 중심으로 한 1차 대유행 기간 이후 처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신규 확진자 280명의 감염 경로를 보면 해외 유입은 고작 16명이고 나머지 264명은 국내에서 발생한 환자들이니까, 아니 10여일 전인 8월 13일에는 국내에서 발생한 신규 확진자가 47명이었습니다. 47명. 또한 8월 12일 국내에서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35명. 그런데 8월 14일 국내 확진자가 85명, 8월 15일 국내 확진자는 155명. 그러니까 8월 14일에 질병관리본부 및 정부 당국에서는 사랑제일교회 확진자가 13명이 확진되었음을 밝히면서 교인들에게 방역에 협조할 것을 당부하며 교회를 긴급히 폐쇄하고 교인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랑제일교회의 교역자 및 신자들이 방역 당국에서 요청하는 사항들을 대부분 무시하거나 오히려 방역 당국을 조롱하는 등 좋지 않은 태도를 보이는 행보를 보여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8월 14일에 신규 확진자가 13명이 나왔는데 불구하고 광화문 집회를 열었으니 8월 12일에는 35명, 8월 13일에는 47명, 8월 15일에는 155명, 이렇게 3월 말 이후 처음으로 세 자릿수 증가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광화문 집회에 투입됐던 경찰병력 9,536명 중에 24일까지 확진자가 20명이 나왔는데, 그런데 또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경찰들이 왜 걸리냐라면서 가짜뉴스를 뿌려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해 양성 판정을 받은 누적 확진자가 24일까지 875명으로 연령 분포를 보면 50대는 194명, 60대는 238명, 70대 이상은 121명 등 고령자 비율이 높게 나왔으며 경기도 용인에 있는 우리제일교회 누적 확진자는 182명,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관련된 확진자는 지금까지 41명, 인천 부평구 갈릴리 교회에서는 총 38명, 즉 비율로만 따져봐도 경찰병력 9,536명 중에 20명 나온 것과 사랑제일교회에서 제출한 성북구 교인들 명단 4,066명 중에 확진자가 875명이 나왔다는 것은 이건 생각할 필요도 없는 문제 아닙니까? 게다가 JTBC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광복절 광화문에 열렸던 집회에 개신교 주요 교단에 소속된 목사들도 인솔자로 나섰다는데, 거기다 또 대형교회 장로들까지 나서서 신자들에게 광화문 집회에 참여하라고 독려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애국 장로들의 모임이라면서 대한민국 장로연합회 소속이라는 단체를 지난달에 만들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5만 명으로 가장 많고 나머지 교회들도 최소 2,000명 이상이 참석할 수 있게 목표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요즘같이 독일 메르켈 총리의 말 그대로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심각한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 상황에서 우리나라 교회들은 예배를 꼭 드려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북한이나 중국 같은 나라에서 하나님을 믿는 지하 교인들은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생각은 단 한 번도 안 해보는 건가? 아니, 북한이 지하 교인들이나 요즘 중국에서 하나님을 믿는 교인들이 얼마나 탄압을 받고 있는지 우리나라 대형교회 목사들이나 장로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일까요? 교회를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는 그런 분들은 믿음이 없어서 지옥에 가는 기독교인이라는 것입니까?
심지어 성경을 보면 로마 시대 때 기독교 탄압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잡혀간 것 아닙니까? 그럼 교회를 나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바울이나 요한 같은 제자들은 교회를 나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으니 지옥에 갔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니,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뭔지 한 번쯤 생각이라도 해본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꼭 교회를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성령 충만해지는 것입니까? 그리고 부흥회나 집회, 기도회 같은 곳을 나가서 기도하고 찬송을 불러야만 그래야 성령 충만해진다는 것입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뭔지 우리나라 많은 기독교인들이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무슨 중국 무협 영화에 나오는 것 같은 기나 에너지 같은 것이 아니고, 심지어 물이나 공기, 불 같은 그런 유기체나 무기체도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할 줄 아는 하나님과의 친분 아닙니까? 친분. 아니, 세상을 살면서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얼굴만 아는 사람이나 이름만 아는 사람이나 단지 몇 번 만났을 뿐인 사람에겐 친구라고 부르지도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친구라는 건 얼굴 표정만 봐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말을 안 해도 그 사람의 마음을 어느 정도 알 것 같은 사람을 친구라고 부르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해하고 행동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과의 친분, 교감 능력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아니, 고등학생들이 대학을 가려고 해도 어떤 대학, 어떤 학과가 자신에게 맞는지 이리저리 알아보고 가는 것 아닙니까? 게다가 남자들이라면 군대를 갈 때도 육군을 갈지, 해군을 갈지, 공군을 갈지, 아니면 해병대를 갈지 다들 깊이 생각을 해보고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할 때도 어떤 사람이 나에게 맞을지 몇 번이라도 만나보고 싸우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교회는 주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좋다, 같이 가보자 이러면 그냥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따라갈까? 아니, 대학이나 군대나 결혼이나 이런 세상을 살면서 앞으로 다가올 문제들은 그렇게 많은 근심과 걱정을 해가면서 이리저리 생각하고 결정하는 문제인데, 지옥에 가기 싫다는 사람들이 왜 교회는 아무 곳이나 다닐까? 이게 정말 신기한 거 아닙니까? 게다가 잘 알지도 못하는 목사,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도 못하는 목사 말에 왜 아멘, 할렐루야를 외쳐댈까? 그러면서 또 은혜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라면서 마치 목사 말을 다 이해라도 했다는 듯 기뻐할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성이나 감정,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분노하고 슬퍼하고 억울해하고 의심하고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이 주신 이성이나 감정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지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이나 기드온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의심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님께선 하나님의 말을 의심하는 아브라함이나 기드온에게 벌을 내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믿을 수 있도록 증표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 과연 성경에 맞는 말을 하는지 하나님이 주신 이성이나 감정을 가지고 좀 스스로 판단이라도 해보려고 하는 게 바로 기독교가 얘기하는 성령 충만이라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의 특징이 신비한 거, 이성적으로 도저히 믿어주기 어려운 현상을 잘 믿는다는 것 아닙니까? 물론 외국에 유명하다는 신학자들은 인간의 이성이나 심지어 지식 같은 것을 성령이라고 떠들어대는 신학자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모든 신비한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기에는 한 번쯤 의심해봐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의 은사는 표지판이라는 거 아닙니까? 표지판.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가 뭐 대단하다는 게 아니라 방언이나 예언 같은 성령의 은사보다 구원을 받는 것에 감사하고 구원을 받은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방언으로 기도를 하려면 골방에서라는 거 아닙니까? 즉, 주변에서 기도하는 신자들한테 방해하지 말라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도 방언이라고 하면 무슨 성령이 충만한 신자라도 된다는 듯 어깨를 의시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정말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는지, 왜 골방에 안녕하세요. 즐거운 라디오입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좋아요, 알람,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의 주제, 일본이 또 동아시아 패권 국가들에게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불곰국 러시아 푸틴, 중국 시진핑, 일본 아베 발표에 현재 엄청나게 열받아 일본 작사를 낼 수도 있다는 초유의 사태, 일본 대혼란이란 주제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일본이 한국을 수출 규제 및 경제 보복을 통해 파렴치한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이 가운데 이번엔 영토 문제로 또 한국에게 도발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 발표는 한국에게 도발한 것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에게까지 해당되는 메시지라 현재 중국과 러시아 측에서는 굉장히 흥분한 상태입니다. 바로 일본의 방위백서 문제 때문인데요. 일본 정부가 바로 어제죠. 2019년 9월 27일 오전 금요일 2019년에 개정된 일본 방위백서의 발표를 통해 또 우리나라 한국의 독도가 본인들 일본의 영토라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건 의미 없이 15년 이상 항상 방사능 섬나라가 하는 헛소리니까 짜증은 많이 납니다만 이제 그렇게 새롭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니까 이젠 어이도 없고 무뎌지네요. 역치가 올라간 거죠. 하지만 이번엔 더 황당하고 짜증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특정 상황 시 독도를 일본 자국 영토로 인식하고 이를 방위하기 위해 일본 자위대의 전투기를 출격시킬 수 있다는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발표하는데요. 결국 독도를 본인들의 영토라고 생각을 하고 누구든지 본인들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독도에 국제법 및 군사법을 따르지 않고 침입을 한다면 일본이 군사적 행동으로 맞대응하겠다라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현재 기본적으로 독도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우리 땅이 맞고 일본의 말도 안 되는 대응을 위해 독도 수비대가 독도를 지켜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우리가 지배하는 상황을 방위백서에서 크게 예로 들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번 방위백서의 예로 러시아를 예로 들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최근 한일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와 중국은 연합훈련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러시아 폭격기 및 조기경보 통제기가 우리나라 동해 한국 방공식별구역으로 지정된 카디즈에 무단 침입을 했고 이런 무단 침입과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심각성을 인지하고 독도 인근으로 즉시 우리나라 공군 전투기를 출격시켰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충돌까지는 아니지만 너희 잘못 진입했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경고 사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러시아는 훈련 과정에 있었던 미스컨트롤이라는 얘기를 우리나라에게 전했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실제 독도를 본인들 땅이라고 우기던 일본은 아무런 행동을 하지는 못하고 그냥 러시아에 항의하는 정도로만 이 일을 무마시켰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게도 아니 왜 본인들 땅에 침입을 하느냐, 왜 전투기를 출격시키느냐 이런 황당무계한 어떤 말도 안 나와요. 어이가 없어서 이런 어이없는 행동을 합니다. 이때 러시아 전투기가 일본까지 넘어갔어야 되는데 그냥 여하튼 이 사건을 통해 결국 일본 방사능 섬나라가 독도 지배를 주장하고는 있지만 우리나라가 강력하게 러시아나 중국을 견제하는 모습처럼 실질적인 행동을 나서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면서 이런 모습이 계속되면 본인들의 독도 지배 이야기가 더욱더 정당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에 이번 방위백서가 개정이 된 겁니다. 결국 일본이 또 전쟁 국가로 탈바꿈하기 위해 하나씩 법을 개정해 나가는 겁니다. 방사능 발톱을 내미는 거죠.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헌법 개정을 하려는 이유에 독도도 분명 하나의 이유입니다. 실제 일본이 독도를 무력으로 공격하려면 평화헌법을 없애야 하기 때문이죠. 이런 문제 때문에 러시아와 중국은 꽤나 불편한 기색인데요.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는 쿠릴 열도와 관련된 사항으로 일본과 민감한 관계에 있고
중국 같은 경우도 갸오이다오와 관련된 문제로 일본과 얽혀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이 동아시아 패권국들이 한 곳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저런 표현과 저런 발표는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행동인 거죠. 특히 일본이 주제넘는 행동을 하는 것은 이번뿐만 아닙니다. 사실 최근 중국과의 갸오이다오 문제로 센카쿠 열도라고 일본이 주장을 하고 있는 이 갸오이다오 문제로 시진핑이 아예 방위를 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인데요. 최근 일본의 파렴치한 일방적인 행동 때문입니다. 일본 극우 언론인 NHK 방송은 일본 경찰청은 당장 내년부터 중국과의 분쟁 지역인 센카쿠 열도 및 주변을 수호하기 위해서 무장경비 병력을 오키나와에 직접 투입할 계획이라고 방송을 내보냈었어요. 이걸 어디서 보고 따라하는 걸까요? 일본이 바로 우리나라 독도수비대가 독도를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냥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본인들이 우리나라가 독도를 지배하고 있는 부분에선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통해 발악을 하면서 결국 일본이 센카쿠 열도라고 주장하는 이 갸오이다오에 무장경비를 배치하려는 점은 일본은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이런 내로남불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현재 이 갸오이다오 분쟁은 어떻게 보면 군사적 충돌의 개념으로만 봤을 때 독도보다 더 핫한 곳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갸오이다오로 중국은 지속적으로 중국 해군 정찰함을 보내는 것으로도 유명하죠. 그리고 이번 방위백서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일본 본인들의 영토를 침범하면 자위대의 전투기를 출격시키겠다라는 표현이 있는 만큼 사실상 갸오이다오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이 본인들이 무장점거를 하면 중국이 오히려 더 강하게 나올 것이 분명한데요. 이 과정에서 일본이 자위대 전투기를 출격시켜 중국의 함선이나 병력들을 포탈만큼이라도 건들면 이 분쟁이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는 안 봐도 뻔합니다. 몇 년 전 일본이 갸오이다오 문제로 계속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면서 중국은 히토류 수출 규제만으로도 일본을 항복시켰었죠. 그리고 최근 한일 수출 규제 및 경제 보복 문제로 관계가 틀어진 가운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일본 여행을 가지 않고 있는데 이 숫자를 중국 단체 관광객들이 채워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국이 요즘 일본 관광업을 먹여 살리고 있다는 거죠. 만약 이 부분에서 중국이 열이 받으면 군사적 행동뿐만 아니라 중국도 일본에게 충분히 경제적인 조치를 강력하게 취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정부의 통제가 들어가면 쉽게 움직일 수 없는 게 또 중국 국민들입니다. 또한 현재 미중 무역 전쟁으로 중국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신경과 날이 곤두서 있는 상태인데요. 이 관세 문제가 사실 중국 입장에선 심각한 문제죠. 일본이 이런 발표를 통해 이렇게 중국을 한 번 더 건드린다면 오히려 중국이 갸오이다오에 일부러 그냥 대놓고 일본에게 한판 어디 한번 해보자고 군사적 위기감을 조성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들의 힘을 오히려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도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러시아도 현재 쿠릴 열도로 굉장히 예민한 상황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방위백서에 러시아에게도 대응을 하겠다고 일본이 밝혔는데 과연 이 러시아에게까지 그럴 수 있을지는 사실 미지수입니다. 실제 러시아 쿠릴 열도에 러시아의 경제적 시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지어지고 있고 착공이 되고 있고 경제적 활동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러시아에게 군사적 대응을 취하겠다고 하면 또 푸틴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예전에 이런 적이 있습니다. 일본이 푸틴에게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협력을 해줘서 고맙다고 선물한 큰 강아지가 한 마리 있었는데요. 그 큰 강아지를 훈련시켜서 러시아와 일본의 정상회담에서 강아지에게 명령을 해 말을 듣는 모습을 푸틴이 아베에게 직접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결국 이는 메시지죠. 너희는 우리가 말한 대로 할 수밖에 없다. 말을 듣지 않으면 가차 없다. 너희 일본은 우리 러시아에게 있어서 벗어날 수도 없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아베가 웃고는 있었지만 이 메시지를 사실 정확하게 알아들었을 겁니다. 또 지소미아 종료 이후 북한의 미사일을 몇 번씩이나 놓친 일본이 오히려 우리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앞으로 우리나라도 러시아와 중국의 전투기가 만약 우리나라의 영역을 침범한다면 여태 그래왔듯이 강한 메시지를 중국과 러시아에게 충분히 전달하되 일본에게는 이런 정보를 절대 알려주지 않고 자위대가 출격할 기회조차 주면 안 됩니다. 독도는 우리 땅이니까요. 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만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